안녕하세요. 포커스나우입니다. 수십 년간 자원 하나 없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한 폐허의 탄광 도시에서 세계가 몸서리치는 자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독점하던 꿈의 금속 티타늄. 그 매장량이 무려 2억 2천만 톤. 이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짊어져온 십자가 같은 말입니다. 사업화 시대 이후 우리나라는 사람만 있는 나라라고 불렸어요. 철강을 만들려면 철광석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고, 첨단 비행기를 개발하려면 중요한 금속들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들여와야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건 티타늄입니다. 항공, 방산,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로 불리는 이 금속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을 완벽하게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거죠. 비행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티타늄이 필요해도 있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원 현실이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싶어도,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도 결국 남의 나라 눈치를 봐야 하는 딱한 상황. 이것이 수십 년을 지배해온 우리의 자원 외교 현실이었던 겁니다. 강원도 태백.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을 일으킨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경제 부흥의 시대, 태백의 탄광은 국가 산업화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검은 금이라 불리던 석탄을 캐내며 이 도시의 사람들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었죠. 전국의 젊은이들이 몰려와 일자리를 구했고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태백은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갔어요. 남겨진 건 황폐한 건물들과 노인들뿐이었습니다. 한때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태백은 서서히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이 2010년대 초반 태백의 현실이었어요. 정부와 지자체는 절박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원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이곳에 또 다른 자원이 묻혀 있을까? 도시를 살릴 기적이 숨어 있을까? 그 소망으로 조사팀이 발동했던 거죠. 하지만 초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막바지 연구원들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흔해 보이는 검은 돌이었어요. 별로 특별할 것 같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석탄도 아니었고 금이나 은처럼 빛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지나쳤다면 그냥 흙이나 돌멩이 정도로 넘어갔을 겁니다. 하나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측정 장비를 대갔을 때 평소와 다른 수치가 감지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데요? 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평소와 다릅니다. 그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검은 돌은 경험 많은 연구원들의 직관을 자극했어요. 단순히 폐기될 돌이 아니라 정밀 분석 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과학적 호기심, 그리고 조금의 확신. 이것이 미래를 바꾼 결정이었던 거죠. 만약 그때 그 돌을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별것 아니겠지 하고 제쳐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정밀 분석이 진행되자 연구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어요. 이 검은 돌은 강철보다 무려 2배 이상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신기한 부분이에요. 강철보다 훨씬 단단한데도 무게는 훨씬 가벼웠던 거죠. 이건 항공우주 산업에서 꿈꾸던 소재의 특성입니다. 가볍고 튼튼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혁신입니다. 분석이 계속되자 더 놀라운 성질들이 드러났어요. 고온에도 강하고 부식도 거의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주선이나 미사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 엔진의 고열, 잠수함의 수압, 우주의 극저온. 이 모든 조건을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밝혀진 정체. 이 검은 돌은 다름 아닌 초고순도 티타늄 광석이었습니다. 꿈의 금속이라 불리며 전 세계 각국이 확보 경쟁을 벌이는 바로 그 자원입니다. 항공, 방산, 우주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티타늄. 중국과 러시아가 독점하던 그 자원이 태백에 있었던 거죠. 연구원들도 말을 잃었을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장량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추정된 매장량은 무려 2억 2천만 톤. 말이 되나요? 수치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의 연간 티타늄 수요량과 사용량을 계산했을 때 이 매장량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을 쓰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100년을 써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중국, 러시아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기적에 가깝다. 국가 산업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자원 외교가 역전될 수 있다. 이 말들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원 없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한민국. 그 말이 이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단 하나의 발견이 국가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티타늄 시장의 패권은 명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가격도, 공급 물량도, 공급 시기도 모두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바둑판을 쥔 돌을 놓는 손처럼요.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뉴스가 전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고순도 티타늄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자원 시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한국이 이제 소재까지 자립하겠다는 건가? 이건 단순한 자원 발견이 아니다. 티타늄 시장의 판이 바뀐다는 뜻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조용할 리 없었습니다. 공급국이 하나 늘어난다는 것은 경쟁이 생긴다는 뜻이고, 경쟁은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이익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세계 자원 지형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티타늄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전략 자원입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 특히 전투기 같은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 때 필수예요. 엔진 부분의 고온을 견디려면 티타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바다의 엄청난 수압을 견디려면 티타늄 같은 초강도 소재가 필요하죠. 미사일, 로켓, 우주선, 인공위성까지 국방과 우주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티탄은 핵심 소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의 나라 눈치를 봤어요.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공급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됐어요. 티타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절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 땅에서 캐내서 우려 쓰면 되니까요. 버려졌던 탄광 도시 태백이 첨단 산업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 과거의 석탄이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을 살렸다면 이제는 티타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성을 넘어 현실의 국력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자원은 땅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택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그 결정. 연구원들이 평범한 돌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정밀 분석을 진행했던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망해가던 도시 태백에서 버려질 뻔한 검은 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상징적인가요?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이 발견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은 정말 복받은 땅이다. 자원이 많은 나라네. 자원 없는 나라라고 불리던 대한민국. 그 말이 조용히 사라진 날. 그것이 바로 태백에서 초고순도 티타늄 2억 2천만 톤이 발견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